이 때문에 경제적 불평등 정도가 심하거나 복지 안전망이 취약한 사회일수록 복권 열풍은 거세진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국가연금제도라든지 사회보장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이죠. 사실은 복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사회라고 한다면 그런 복권에 더 휘둘리지 않겠죠. 로또와 주식에 전 재산을 쏟아부은 부녀가 결국 돈을 다 날리자 동반 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 씨는 이미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며 당첨금 35억 원을 모두 날리고 빈털터리가 된 뒤였습니다. 복권이 불행이 된 사연도 갖가지.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복권방에 몰립니다. 국내 복권 판매점은 무려 15,000곳. 전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는 제과점이나 슈퍼마켓보다도 많습니다. 각종 확률과 이론에 근거해 당첨 번호를 미리 알려준다는 책자와 인터넷 회원제 사이트도 넘쳐납니다. 아버님 그 영전 그 표지판이 157244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끔 그 번호 이제 연결해서 뭐 15번, 1번, 5번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가끔 한 번씩 사고 그래요. 그냥 홀수 아니면 짝수로 가는 거예요. 다음 주는 홀수고 이번 주는 짝수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한번 당첨이 돼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없어요. 적은 액수라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네.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로또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45개의 숫자 가운데 6개를 맞히는 비율, 즉 814만 5,060분의 1.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 지극히 낮은 수치입니다.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우연에 의해 재산상의 이익과 손실을 준다는 점에서 복권은 사행산업, 즉 도박에 속합니다. 과도한 구매를 한다고 해서 당첨된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발생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최초의 복권은 지난 1947년 올림픽 참가 비용 마련을 위해 발행한 올림픽 후원권. 상금 100만 원을 걸고 100원씩의 140만 장이 발행됐습니다. 국민이 복권 한 장을 사면 그 수익은 어떻게 배분될까? 복권 1,000원 한 장 가운데 500원이 당첨금, 100원은 판매점 수수료와 발행 경비, 나머지 400원은 정부 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이렇게 적립된 복권 기금이 매년 1조 원에 이릅니다. 강제력이나 조세 저항 없이 공공 재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발적 성격의 준조세로 정부 입장에선 매우 이상적인 재정 조성 수단입니다. 우선적으로 저소득 주거 안정, 소득층 주거 안정, 소외계층 복지, 국가유공자 복지, 복권법에 나와 있는 용도에 따라서 그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과학기술과 근로복지 등 10곳에 일괄 법정 배분되고 나머지는 주거안정과 복지 등 저소득층 지원에 쓰여집니다. 문제는 대부분 복권 구매자가 서민 계층이라는 점. 서민층 지원을 위한 공적 기금이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는 건데 조세 정의나 형평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사실 돈이 좀 많은 사람들 거를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정상적인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전혀 부합하지 않고 사회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에게 한 주 동안 행복을 꿈꾸게 한다는 복권 산업. 많이 팔려도 걱정, 적게 팔려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의 간절한 소원에 매긴 세금이라는 점에서 복권 기금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은 물론 조세 형평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에서 서민들이 즐겨 찾는 복권도 결국 도박이라는 내용 전해드렸는데요. 우리 국민들의 도박 중독 지수가 세계 최고라는 사실 아십니까? 문제는 정부가 합법화한 도박 산업에서 재산과 가족,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도박 중독 피해자가 대거 양산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국민들이 도박에 빠지도록 부추기는 세력들이 누구인지 알아봤습니다. 국내 유일한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이곳 카지노를 드나들며 전 재산을 잃었다는 정모 씨는 한때 견실한 상장 기업을 운영하며 성공한 경영인으로 이름도 날렸습니다. 그 지붕에 회장님 저 안에 들어가면 혼자 예약시이라고 있어요. 혼자 6천만 원까지 베팅 가능하니까 그렇게 하면 이런 돈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베팅으로 3년 만에 360억 원을 잃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돈을 만회하기 위해서 고액 베팅하는 게 도박의 중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목을 냈거든요. 찾아오려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119 신고해가지고 살아났는데 전 재산과 가족까지 잃고도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이른바 카지노 앵벌이는 대략 2천여 명.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도 수십 명에 이릅니다. 전부 다 같이 앵벌이 비슷하게 당하지. 올해 해면 다 죽어요, 카지노. 그걸 알면서도 못 떠나고 있어요. 서울의 한 화상 경마장. 경기 시작 전후로 현금을 인출하는 인파가 북적입니다. 건물 2층에서 12층까지 가득 찬 경마 팬들. 무인 자동 발매기에서 수차례 막권을 뽑아갑니다. 1인당 막권 구입 한도액은 10만 원. 하지만 이 창구 저 창구를 다니며 수천만 원씩 베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업 자금을 날리고 구속까지 됐던 강모 씨. 경마장을 피해 집까지 옮겼지만 이번엔 온라인으로 베팅을 하다 또 거액을 날렸습니다. 그 정신과 치료를 좀 받다가 그래서 안 돼. 그래서 기사를 한번 가보자. 지금 또 끊고자 하시는 의지는 있으시죠? 있는데 돈이 있으면 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그런 시장이 내 옆에 존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가 합법화한 도박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스포츠 토토까지 6종류. 경마를 필두로 2000년 이후 카지노와 스포츠 토토, 로또 등 공급이 확대되면서 10년 새 매출이 3배 가까이 늘어 지난해 17조 원, 세계 10위권입니다. 도박장 이용자의 중독률은 카지노가 85.6%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마와 경정, 경륜의 장외 발매소와 본장, 스포츠 토토와 로또 순이었습니다. 바다 이야기에서 인터넷 도박, 6가지 합법 도박을 모방한 사설 도박까지 불법 도박 규모는 합법의 서너 배인 대략 53조 원. 가히 도박 공화국이라 할 만합니다. 국내 도박 산업을 통합 관리 감독하는 기구는 국무총리실 산하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도박 산업의 매출 총량을 조정하고 도박 중독을 예방 치유합니다. 문제는 통제 수단이 권고뿐이라는 점. 그나마 불법 도박은 감독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불법도 우리 사행산업감독위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합법 산업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전협의제라든지 보다도 치밀한 단속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다. 이 때문에 도박 사업자들은 위원회의 권고를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사업자마다 지키도록 한 매출 총량을 지난해 강원랜드는 1,500억 원, 스포츠 토토는 2,600억 원 초과해 각각 1,000억대 이상의 순이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벌금 형식으로 내는 부담금은 불과 2, 3억. 제도 자체가 있으나 마나인 셈입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애초 위원회의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입니다. 직원들의 90%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1년씩 파견 나온 공무원들. 예산까지 문광부에서 배정합니다. 기구는 총리실에 속해 있지만 사실상 문광부에 예속돼 있는 셈입니다. 사가미 직원들이 문화부 소속인 관계로 자기 부처의 강원랜드라든지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에 좀 엄격한 그런 법 집행을 하기가 좀 어려운 구조가 있고요. 카지노와 경륜, 경정, 스포츠 토토는 문화체육관광부, 경마는 농림수산식품부, 복권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인허가권을 갖고
도박산